김준우 당대표가 원하는 논란 있는 세 번째 정책은요, 늘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드린 적이 되게 많았던 현금 축소 사회로 가는 겁니다. 5만 원권 폐지하고 현금을 축소하자. 그러면 이게 이제 되게 다양한 논쟁이 있는데 오해를 되게 많이 받아요. 캐시리스 사회, 그러니까 현금 없는 사회로 가는 나라도 뭐 하러 이제 다 인터넷으로 하는데, 그죠? 페이로 다 하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이제 동시에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점은 뭐냐? 블랙마켓이 사라집니다. 블랙마켓이 사라지면 증세 없는 증세가 가능해져죠. 뭐 현금 소득으로 빼두고 있는 것들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국가의 재정이 탄탄해질 수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현금을 통한 뇌물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죠? 뇌물을 현금으로 줄 수 없어요. 물론 네, 그렇습니다. 상품권으로 줄 수도 있고요, 가방과 그림이나 뭐 코인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직까지도 가보면 심지어 조합장 선거, 군 단위에서 기초자치단체 선거 이런 데서 여전히 금권 선거가 꽤 많다고 저희는 보고를 듣고 있고요. 이런 데들은 좀 사라지게 하려면 제일 쉬운 방법이 사실은 저는 현금 폐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연희동에 있는 전직 대통령 집 어디에 가야 현금이 이렇게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집 자제분 얘기로는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런 돈을 다 이제 개워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최근에 불법 도박 해가지고 500억 모은 사람 5만 원치 이만큼 나왔잖아요. 이제 그런 걸 다 환수하게 되면 아마 불법 도박도 상당 부분 그렇게 돼서 좀 근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생겨날 수 있는 몇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개인 사생활이 모두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중국은 구걸하시는 분들도 다 페이로 이렇게 한다고 하거나 이렇게 돼 있는 게 다 알려져 있잖아요, 사진 찍고. 근데 그렇게 되면 개인의 모든 동선과 모든 것들이 정부에 의해서 확인되거나 검찰이 모든 걸 들여다볼 수 있는 무시무시한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현금 폐지 사회가 아니라 현금 축소 사회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사실은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부분 우리 당직자 같은 분들은 다 이제 현금 없어도 살아요. 그래도 이제 현금이 필요할 때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뭐 죄 지은 게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개인의 민감 정보는 소중한 부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근데 프랑스 같은 데를 보면요, 기사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1000유로 이상은 현금 결제가 안 된다, 뭐 이렇게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액과 관련된 규제를 하는 거죠. 그러면 현금을 그럼 어떻게 하면 규제할 수 있냐라고 하면, 뭐 지금도 약간 있지만 한 사람이 한 달에 인출할 수 있는 현금의 액수를 제한하는 거죠. 어느 정도 해야 될까요? 뭐 300만 원, 500만 원 이 정도로 현금 인출을 제한하고, 일단은 5만 원권은 폐지를 하고, 그렇게 되면 뇌물이나 부정부패와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줄어들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고요. 사실 우리 지금 동전 없는 사회로 가고 있잖아요. 북유럽은 현금 없는 사회로 가려다가 노년계층의 디지털 전환이 좀 늦어지면서 이런 생기는 문제,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또 그런 얘기 하세요. 갑자기 정전되면 어떡하냐, 데이터 센터가 고장나거나 불나면 어떡하냐,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현금을 완전 폐지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저도 뭐 그런 비판을 수용하고요.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저소득층 중에서 다 이제 압류당하거나 통장을 만들 수 없는 상황에서 현금으로만 부득이하게 생활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은 압류가 금지되어 있는 통장인 행복지킴이 통장이라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뭐 꼭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한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범위 내에서는 압류당하지 않는 그런 계좌를 좀 1인당 1명 정도씩은 보유할 수 있게 해주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유럽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마이너스 금리인 통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통장을 사용하려면 돈을 내야 되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차라리 현금으로 집에 갖고 있겠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어떻게 됐든 간에 1인 1통장 정도는, 1계좌 정도는 마이너스 금리에 적용을 받지 않는 그런 계좌를 인정해 준다라는 정도의 정책 대안이면 적절히 좀 이게 조율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저는 이제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화폐민주주의까지 넘어가고 이렇게 하려면 여러 가지 고민들이 더 많아야 되는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는 부정부패나 불법 근절을 위한 차원에서 처음에 고민을 했고, 민생적으로는 5만원권을 폐지하면 아이들 용돈 줄 때 만원짜리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녹색정의당의 정책은 아닙니다. 아직 조금 더
정책위에서 검토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게 좀 되면 조금 더 한국 사회 부패 수준은 낮아지고 그 다음에 불로소득을 하거나 암흑 경제가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도 일정한 정책적 대안들을 통해서 현금으로 불가피하게 살 수밖에 없으신 분들에게 가질 수 있는 폐해나 이런 것들은 줄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확 오지는 않을 수도 있고, 이게 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분 있고 싫어하는 분 있을 수 있는데, 불법 도박장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걸 되게 싫어할 것 같다. 그 다음에 금권 선거는 확실히 근절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진짜 부정부패는 못 막을 수도 있죠. 그러면 뭐 비트코인으로 주고 뭘로 주고 뭐 상품권으로 주고, 이제 그거는 이제 또 다른 문제 차원에서 뇌물이나 부정부패를 좀 근절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현금보다 디올백 뭐 이렇게 갈 수는 있습니다만 다수에게 뿌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것도 분명하게 좀 어느 정도 개선이 될 것 같다 생각을 좀 합니다. 실제로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믿으세요. 당에 오래 계셨던 분들도.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제주도 당인가 당원분들이랑 이제 뒤풀이를 하다가, 오랫동안 단위 농협에서 간부로 근무하신 분이 아직도 지역의 농협 선거에서 그렇게 부정부패가 많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진짜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